안녕하세요. 백작가TV입니다. 공항에서 짐이 안 나온다고요? 단 30분 안에 이 행동 3가지면 항공사에서 호텔비와 보상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짐 분실 시 30분 대처법입니다. 호텔비,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 항공사는 절대 미리 안 알려줍니다. 내가 알아서 즉시 바로 챙겨야 합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요. 절대 화낼 것도 없습니다. 실질적 도움이 아예 안 되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렇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10시간도 넘는 긴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한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수화물 컨베어 앞에 서서 내 캐리어가 나오길 기다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가방은 나오지 않습니다. 컨베어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결국 멈춰 섭니다. 텅 빈 컨베어 벨트 위에 남은 건 불안에 휩싸인 당신뿐입니다. 내 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 순간 여행의 설렘과 기대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비행기 뜨고 내리고 바쁜 가운데 드디어 도착했는데 승객들은 멘붕에 빠져 버립니다. 이런 모습 공항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때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무작정 카운터로 달려가 항의만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결국 허탈하게 빈손으로 공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항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짐이 나오지 않을 때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제대로 하면 항공사로부터 즉시 호텔비나 생필품 구매 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 수화물 찾는 구역을 벗어나지 마세요. 첫 번째, 이 원칙은 아주 단순하지만 대부분의 승객이 놓치는 치명적인 포인트입니다. 바로 수화물 수치 구역을 절대 벗어나지 말 것을 강조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수화물 수치 구역은 법적으로 항공사의 전적인 책임 구역입니다. 즉, 이 구역 안에서 짐이 나오지 않으면 100% 항공사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많은 승객들이 당황해서 컨베어 벨트를 잘못 찾았나 하고 이곳저곳을 헤매거나 심지어는 밖으로 나가 세관까지 통과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 순간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항공사는 정말 공항에서 사라진 게 맞을까라는 의심을 품게 되고 보상 절차도 느려지고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곧바로 가까운 수화물 서비스 카운터를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 컨베어 근처에 있고 배기지 서비스 또는 수화물 서비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싼 비행기, 저가 항공이라서 전용 카운터가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걱정 마시고 공항 직원이나 항공사 유니폼을 입은 직원을 붙잡고 정중히 방금 도착한 승객인데 짐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세요. 그럼 반드시 안내해 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단 하나, 침착함입니다. 화내고 소리친다고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원의 협조 의지를 꺾을 뿐입니다. 둘째, PIR 보고서를 확실히 작성하세요. 두 번째, 2단계는 바로 PIR 보고서, 수화물 사고 보고서 작성입니다. 이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법적 문서이자 당신과 항공사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꼼꼼히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짐 추적, 보상 신청 등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반드시 정확히 적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현지 연락처와 숙소 주소 등을 적어야 합니다. 머무를 지인이나 친척 주소도 될 수 있겠지요. 아니면 예약해둔 호텔 이름과 주소, 가능하다면 방 번호까지요. 에어비앤비라면 위치가 헷갈리지 않도록 상세하게 해둬야 합니다. 가방의 상세 묘사도 필수입니다. 그냥 검은색 캐리어라고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가방 브랜드, 가방 재질로 하드한지, 소프트한지, 유광인지, 무광인지, 크기나 스티커나 이름표 또는 글킴, 자국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전 세계 수화물 추적 시스템인 월드 트레이서에서 정확히 검색되어 가방을 되찾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내용물 목록도 중요합니다. 주요 물품을 반드시 적어 두세요. 예를 들어 반팔 티셔츠 5장, 청바지 2벌, 운동화 1켤레, 화장품 세트 1개, 세면도구, 파우치 1개 등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목록은 나중에 짐이 21일 이상 찾지 못해 영구 분실로 판정될 경우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고서 4본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그리고 분실 사건 번호, 영문과 숫자 조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번호가 있어야 온라인으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합니다. 셋째, 반드시 임시 보상금을 요구하세요. 세 번째, 2단계는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하지만 반드시 요구해야 할 권리입니다. 바로 임시 생활 필수품 구매 지원금입니다. 항공사 직원이 PIR 작성까지 끝내고 서류를 정리하면 그냥 연락드리겠다 하고 끝내려 할 겁니다. 이때가 바로 당신이 입을 열어야 할 순간입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세요. 제 수화물 지연으로 인해 당장 갈아입을 옷이나 세면도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국제항공 운송 조약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임시 생활 필수품 구매 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직원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승객이 이 권리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은 보통 $50에서 $150까지인데요. 한화로는 약 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속옷과 티셔츠 그리고 세면도구 등을 사기에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지급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영수증 제출 후 실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실비 정산일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네 가지도 있습니다. 상한 금액은 얼마인지, 어떤 품목까지 인정되는지,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든 영수증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직원이 그런 규정은 없다고 말한다면 더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다시 요청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은 기본적인 생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때 당신은 이미 아는 사람이 됩니다. 말로가 아닌 소리로 컴플레인하면 꼼짝 못합니다. 근거가 확실히 있으면 조치해 줘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항공사는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짐이 나오지 않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화물 수치 구역을 절대 벗어나지 마세요. 둘째, 보고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사본을 확보하세요. 셋째, 임시 생활 보상금을 반드시 요구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망가질 뻔한 여행의 첫날을 오히려 여유로운 쇼핑과 보상으로 바꾸는 골든타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의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권리를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여행자의 자세 아닐까요? 여러분의 다음 여행이 이 작은 지혜 덕분에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경험 내용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부턴 안전한 여행 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